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워야 될 화요일입니다. 예, 오늘 역시 또 화요일이 왔습니다. 어제 공부는 다 잘하고 계신가요? 잘하셨어요? 네, 벌써 이제 기본 이론, 기출문제 풀이 다 하고, 이제 압축 정리 시간입니다. 압축 정리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로 언뜻 예상은 하겠지만, 우리 일단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좀 숙지해야 될 상황, 공부를 할 때 관심표를 어떻게 공부를 나눠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좀 가볍게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일단은 기본 이론 수업을 했었죠. 기본 이론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풀이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압축 정리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 기본 이론 그리고 기출풀이를 하면서 두 번씩은 같이 본 거예요. 책을 두 번은 봤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기본 이론 때 주로 공부했던 거는 결국은 통칙제 1호에 근거한 내용들이 주가 됐을 겁니다. 호의 용어랑 관련 주규정. 기출풀이 때는 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놓쳤던 부분, 공부할 수 없었던 부분, 예를 들어 총설이라든가 호해설 일부를 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단순 암기형으로 나오는지, 혹은 약간의 이해를 기반으로 내가 아는 그런 분류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문제든지,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봤습니다. 문제 유형별로. 그러면서 우리가 좀 약간 힘을 키웠다, 뭘 키웠다 할 수 있죠? 이 책을 볼 때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은 잡힌 거예요.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예컨대 우리 15류 같은 거는 단독으로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겠어요? 우리가 수업 목적상 시험을 칠 만한, 공부할 만한 건덕지가 잘 없단 말이에요. 건덕지가 없단 말이 뭐죠? 분류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진짜 많이 나왔던 거 뭐예요? 마지막 거로 가장 기억이 많이 나실 거니까 부분품, 부속품 정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건덕지가 정말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공부할 때, 이제 책을 다시 보게 된다면, 세 번째로 보게 된다면은 뭐가 중요한지, 약간 어떤 거를 좀 가볍게 봐도 되는지, 그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 압축 정리 시간 때 하는데, 똑같은 것도 같이 볼 필요 없죠. 다 똑같이 볼 필요 없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을 한번 봐야겠죠. 공부는 반복입니다. 반복이고, 압축 정리 때는 요때 중요하게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빠르게 볼 겁니다. 빠르게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암기를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된 겁니다. 암기를 정리할 시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프린트도 받으셨겠지만 약간 좀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호해설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호해설은 관세율표상 호는 1,500개예요. 1,500개를 다 제가 프린트해서 드리면은 저만 편하겠죠. 여러분들은 엄청난 부담일 겁니다. 예, 그래서 분류 체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을 제가 좀 추려서 항상 이렇게 류별로 우리 진도별로 좀 뽑아서 올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분류 사례라고 있습니다. 분류 사례는 여러분들이 관세율표 분류 체계를 공부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건 좀 양날의 검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류 사례를 지금 관세 법령 정보 포탈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았던 다양한 내용들이 그 품목분류 결정 사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혼란이 옵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각 류별로 분류 체계를 공부함에 있어서 유의미한 분류 사례들을 좀 뽑아서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압축 정리 때 호의 용어, 주규정 이런 것들 당연히 봐야겠죠. 보시면서 지금 제가 나눠드렸던 좀 더 이 분류 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같이 학습을 하면서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빠르게 넘어갈 거고. 자, 그리고 우리 기본 이론 시간에 책에 있지만 제대로 보지 않은 부분은 뭐였죠? 총설입니다. 총설은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 한번 보시라고 체크만 해두고 넘어갔어요.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했으면은 한 3개월은 있어야겠죠. 수업 시간이. 시간 관계상 중요한 걸 먼저 한 거고, 이번 시간에는 이 호해설과 총설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다루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빠르게 보면은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도전하기로는 16회 수업이잖아요. 그죠? 한 11, 12회 내에
한번 다 볼 겁니다. 해설서랑 제가 드린 호해설 내용 기반해서 빠르게 볼 거예요. 빠르게 보면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뭐가 있는지, 내가 공부하면서 좀 약간 간과한 부분이 뭔지를 한 번 더 복기를 하면 될 거고, 이게 이제 암기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회부터 16회 뭐 요 정도 때는 각 단원별로, 우리 지금 기출문제 풀이부터 범위는 어떻게 나가고 있죠? 1부부터 4부, 5부부터 7부, 13부부터 15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그냥 단순 서술형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좀 더 여러분들이 분류체계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문제들을 추려서 문제풀이 같이 할 거예요. 이때 문제풀이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답안을 써오셔야 됩니다. 물론 뭐 강요는 아닙니다. 써오시면은 제가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예. 뭐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이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모의고사 치기 전에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한번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 때도 처음부터 다시 문제를 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압축 정리 때는 결국 책을 2번 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책을 2회 보는 겁니다. 그럼 총 우리가 커리큘럼에서 4번을 보는 거겠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힘을 길러 가시는 건데, 자, 결국 이 문제풀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리한 암기 내용들을 응용해 나가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단순히 외우는 거에서 응용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이 시간에 이 2개를 더하면은 완벽하게 관세표에서 어떤 부분을 외워야 될지, 어떤 부분을 좀 더 분류체계를 이해하면서 공부해야 될지가 파악이 될 겁니다. 물론 저도 그걸 유도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압축 정리는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아마 요때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날 수업하기 전에 낼 문제들을 먼저 드릴 겁니다. 전 시간에.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뭐 쓰세요. 써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스캔본 보내줄 수 있죠? 그죠?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 보고 첨삭을 해드리고 다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만약에 다 쓰기 어렵다 하면은 그냥 하나, 2개 정도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꼭 다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좀 모의고사를 대비하면 되겠고, 결국 관세표 시험은 이 다른 시험도 똑같겠지만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암기를 먼저 해야겠죠.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이 그 외운 걸 기반으로 응용을 해 나가는 걸 겁니다. 근데 관세표는 좀 더 이 기준이 문제에서 자명하게 나타나요. 그죠? 그냥 어떤 문제는 뭐 17류 주제 1호 주제 2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호의 분류체계 쓰시오 나왔다가 갑자기 특정 물품에 대한 분류 의견을 제시하시오. 이런 것들로 구분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 이제 통칙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관해사 1, 2차 합격률 2014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죠? 자, 뭐 합격률 작년에 진짜 높았네요. 그죠? 19.86%입니다. 이때 뭐 우리 업계에서는 다 알죠. 약간 큰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이때 정말 높았어요. 가끔 제가 볼 때 한 10년에 한 번씩 이런 합격률이 터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튼 거진 한 뭐 10%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저는 요때 이제 시험을 쳐서 합격했고요. 여튼 이렇게 합격이 돼 있는데, 제가 이거 갖고 온 이유가 뭐죠? 이거 10%니까 여기 한 926명인데 실제 769명 붙었으니까 이 중에서 뭐 10% 정도 확률이면은 뭐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 희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 뭐 아니면 어렵다 이런 얘기 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제가 갖고 온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합격률 더 이상. 이 합격률 언제 의미 있죠? 여러분들이 관세사 시험 내가 준비를 해볼까 하고 기웃거릴 때나 도움이 되는 거지. 지금 뭐예요? 합격률 떨어지는 거 아니면 붙는 거죠? 50대 50입니다. 근데 사실 50대 50도 아니죠. 지금 시험 치면은 100% 떨어집니다. 그죠? 자, 더 이상 이제 요런 숫자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마음가짐을 좀 더 내면에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 나한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공부하면서 이제 뭐 남들이 뭐 잘 했다더라, 남들은 앞으로 모의고사 치면 몇 등 했다더라,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내가 아냐 모르냐 그것만 보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합격률이 0%겠지만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1%, 2%, 3%, 4% 올려가는 거예요. 하루에 1%씩이라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온 겁니다. 예.
합격률 같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뭐 20%면 어떻고 10%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기출정리, 압축정리 때 이제 암기도 해야 되고 응용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암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나요? 못 해드리죠. 제가 여러분들 시험장 가는데 옆에서 분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시험장에서. 못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핵심 정리라고 해서 그냥 키워드만 뽑은 책도 드렸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서 그냥 뭐 목차 노트 정도로 생각을 하십시오. 요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게 뭐지 안 이어진다 하면은 키워드 보면서 억지로 그 단어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암기할 때 제가 중요한 팁 한 개 알려드릴게요. 그냥 기억 안 난다고 바로 책 보면 까먹습니다. 진짜예요. 그냥 이거 뭐지 하고 바로 보는 순간 그렇구나 하고 덮자마자 그거 뭐지 하고 또 핍니다. 이렇게. 진짜예요.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뭐가 중요하냐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떻게 어떻게 외웠더라? 10분이 걸려도 20분이 걸려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요. 책을 다 보는 순간 이미 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집중을 하잖아요. 결국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진짜. 근데 그때 보잖아요. 그때 책을 보면은 외워진다고요. 그때 보면은. 자, 그때 쓰십시오. 핵심 정리. 그때 뭐지 하면서 계속 생각할 때 쓰십시오. 생각하는 과정에서, 떠올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계속 골똘히 뭔가 집중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이 잘 돼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루하루가 되게 짧게 느껴지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제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하루는 진짜 다이나믹한 하루를 보냈다. 인상이 팍 남는다. 여운이 아주 깊게 남습니다.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암기라는 것도 여운이 남게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맨날 보던 게 까먹고 보고 하면은 이게 일상이 돼버려서 머릿속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습니다. 예, 그때 쓰십시오. 그리고 압축정리 이번 시간에는 거진 저랑 기본서 위주로 그냥 기본서만 갖고 오셔도 됩니다. 기본서만 갖고 오시고 요거 기준으로 제가 프린트랑 같이 해서 우리가 채우지 못한 부분 채운다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그러면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응용인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 2021년에 나온 기출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 유형을 제가 크게 한번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근데 관세일표는 이 세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않아요. 자, 이거 공교롭게도 기출풀이할 때 가장 마지막 문제가 이거였어요. 왜냐면 부가 뒤쪽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갖고 왔는데 제일 최근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풀이는 안 할 겁니다. 그냥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문제 1번이 요게 이제 그 50점짜리 문제 중에서 한 부분으로 나온 문제예요. 그 내용 보면 전기자동차 구동용 모터의 전용 부분품인 고정자 및 회전자가 AS용으로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이들이 분류되는 관세일표상 4단위 호의 용어를 쓰고, 만약에 요까지 나왔으면은 약간 암기에 비슷할 겁니다. 그렇지만 왜 응용이죠? 분류 근거를 쓰고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주규정 하루 종일 외운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접근을 어떻게 하려면은, 자, 일단 고정제전자가 뭔지 모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용 부분품이라 했습니다. 주어가 뭐죠? 모터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동용 모터가 주어예요. 즉 여기서는 모터가 중요한 거죠. 그죠? 결국 모터의 전용 부분품이다. 모터의 전용 부분품? 긴가민가 하더라도 처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17부 주제 3호, 책 보셔도 돼요. 17부 주제 3호 보면은 부분품, 부속품 분류 규정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86류부터 88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에 전용되거나 적합한 것들, 이런 것들에 쓰는 부분품, 부속품은 17부에 분류된다. 전용되지 아니한, 거긴 그렇게 돼 있어요. 전용되지 아니한 것들은 제외된다 돼 있는데, 여튼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전기자동차 전용 부분품, 분류되나? 여기서 이제 끝나면은 단순히 외운 사람들. 자, 항상 얘기했죠. 17부 주위에 보면은 제외 규정이 있었고, 여기에는 부분품, 부속품 중에 제외되는 게 뭐가 있는지 생각을 했을 때 85류 물품 제외된다고 했어요. 85류는 류의 표제를 생각했을 때는 전기기기구나. 전기 모터네? 전기자동차 모터니까? 그러면은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접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오신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모터는 외웠어야죠. 그죠? 8501.
모터. 그 부은품 어떻게 분류하지? 16부 주의를 생각해야 되나? 16부 주의 나목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지? 특정한 기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기기의 전용, 주로 사용되는 기계들은 특정한 그 해당 호나 아니면은 집단 부은품 분류된다 했잖아요. 8501은 8503에 분류되는구나. 8503호가 집단 부은품 분류호였어요. 그래서 8503호고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뭐죠, 지금? 자, 17부 뭐 직접적인 근거부터 들자면은 17부 주 2가 되겠죠. 주 2. 16부 주 2. 여기에 대해서 통칙 제1호의 근거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가르쳐 드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은 공부하시면서 깨달으셨다? 나가십시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을 인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는 설명을 한번 들어야지 이제 그 방향을 아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응용이에요. 이런 게 응용이고 자 단순 암기 뭐죠? 실제 2021년도에는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이런 문제. 자 문제 2번. 자 10점짜리 문제였는데 47류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 했습니다. 47류 분류 체계를 쓰시오. 47류 주제 1호 규정을 쓰시오. 같은 연도에 나온 문제라고요. 같은 연도에. 자, 요거는요. 써라고 했으니까 암기 정리한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한 거 정리하는 겁니다. 4701호부터 해서 쓰는 거예요. 기계 목재 펄프, 화학 목재 펄프. 그쵸? 반화학 목재 펄프, 재생 펄프, 해소한 종이와 판지. 주제 1호 뭐죠? 470이 맞아요. 용해용 화학 목재 펄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외웠으면 쓸 수 있는 겁니다. 키워드부터 생각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 단순히 정리를 하는 거다. 자, 이런 것들 정리죠. 아까 처음 해본 건 응용이고 관세율표는 진짜 이거 거의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른 시험도 다 그렇겠지만 관세율표는 좀 더 명확해요. 왜냐? 애시당초 이게 답지잖아요. 사실 답지 보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물론 답지가 좀 많긴 하지만 상당히 어렵지만 여튼 네, 이게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은 뭐가 있냐? 자, 지금 응용이 있고요. 암기가 있고요. 그 다음 뭐냐면은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 그 해의 이슈. 그것도 시험 치기 근 3개월 이내의 이슈들이 많이 출몰해요. 왜 그러죠? 우리 출제위원 교수님께서 아침에 하시는 게 조간신문 읽으시는 겁니다. 문제를 내야 되는데 신문을 읽다 보니까 요것도 한번 문제 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내는 게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것도 2021년에 나온 거예요. 2021년은 기출문제 유형의 거의 모든 유형이 거의 다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전에 나왔던 문제 유형들을 교수님이 분석하고 하나씩 낸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진짜. 이런 것들이 정말 적절하게 잘 섞여 있어서 저는 이번 문제가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좋았다. 네, 다방면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잖아요. 자, 최근 이슈 뭐죠? 코비드. 코로나였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문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전략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이슈들을 본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경우가 큽니다. 왜냐? 지금 있는 이슈들은 내년 시험 칠 때 사그라들 확률이 높아요. 시험 치기 3개월 전에 뉴스를 꼭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물론 저도 보다가 내용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 거예요. 문제를 내드려야지 그때는. 예, 문제를 내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좀 틈틈이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웃긴 게 있습니다. 최근에 또 문제가 나올까요? 여튼 근데 최근에 만약에 이 이슈가 한 3개월 전에만 터졌어도 같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요새 뉴스 보시나요? 정확하시네. 맞아요. 요소수란 게 있어요. 이것도 웃긴 게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요소수 그 파동이? 이것도 웃깁니다, 진짜. 이게 무역이라는 게요. 정말 재밌는 거예요. 정말 이 나비 효과 이런 연쇄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한 군데에서 뭐가 터지면은 꼭 다른 군데에서도 그에 비슷한 반응, 효과를 받는데 이게 딱 코로나19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최종적으로 발생한 게 이 요소수 대란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 일단 우리 처음에 뭐라 불렀죠? 우한 패전 뭐 이렇게 불렀었죠. 그러니까 우한의 출몰지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의혹이 많이 나왔는데 호주 아십니까? 호주는 아시겠지. 호주에서 너무 막 나만 아는 것처럼 얘기했나? 네, 호주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들도 자영업자들 완전히 그냥 처참하게 지금 깨졌다가 이제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여튼 호주에서
국제적으로 먼저 이슈를 제기합니다. 무슨 이슈? 중국에서부터 코로나가 발병된 것 같으니 국제적으로 중국의 우한을 조사해 봐야 된다. 국제조사를 해야 된다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중국 어때요? 한 손가락 하죠? 기분 나쁘면 가만 안 있습니다. 바로 그냥 무역전쟁 일으키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니들 석탄 다 사주는 거 알지? 얘들이 왜냐면 중국이 석탄을 수입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중국에서 발전하는 그 전기들은 대부분 화력 발전이에요. 화력 발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원자력 발전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공장은 이 화력 발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석탄을 엄청 수입했습니다. 전기를 생산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그럼 호주도 중국에 다 파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석탄을 판매하는 수출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VVVIP였어요. 중국이 그걸 이용한 거죠. 갑질을 했다 할 수 있겠죠. 국제적인 갑질을 했습니다. 예. 이거 수입 안 한다 한 거예요. 이거 수입 안 한다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아십니까? 진짜 중국은 정말 좀 약간 되게 감정적인 나라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좀 아시나 보네. 그죠? 그러니까 전력을 못 만드는 거예요. 왜냐? 자, 니들한테 수입 안 하고 딴 데서 수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딴 데를 찾아봤어요. 근데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수지타산이. 석탄의 품질도 그렇고 물류비도 그렇고 호주에서 들어오는 것만큼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죠. 생각하고 건드렸어야지. 자기들한테 타격이 없는 걸 건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수입 금지시킨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하늘 보셨습니까? 하늘 못 보셨어요? 진짜 맑았는데. 예.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죠.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왜죠? 전기가 없으니까 공장을 못 돌려가지고 하늘이 너무 맑았어요. 진짜 최근에. 그렇게 해서 중국이 데려당한 거죠. 자, 근데 여기랑 요소수랑 뭔 상관이냐? 뭔 상관이냐? 요소수는요, 석탄에서 만듭니다. 석탄이 원료예요. 석탄에서 추출한 게 요소수입니다. 석탄이 안 들어오잖아요. 딴 데서 수입을 하려고 해도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많이 못 사는 거예요. 요소수도 못 만드는 겁니다. 요소수 역할이 뭐죠? 요소수는 이 디젤 엔진에 같이 넣는 건데 디젤이 매연이 엄청납니다. 근데 요소수를 넣으면은 이 매연이 저감이 돼요. 쉽게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꼭 넣어야 된대요. 운전할 때는 넣어야 된대요. 근데 요걸 못 만들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출을 안 하는 겁니다. 제한을 때려버렸어요. 왜냐? 우리부터 요소수 만들어서 우리부터 사용해야지. 우리가 지금 팔 때냐. 근데 우리나라가 왜 문제냐? 우리나라는 요소수의 97%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왜 아무 말이 없냐면 지들이 알아서 해결을 잘 해요. 일본은.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한다고요. 우리는 다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코로나에서 시작해가지고 요소수까지 온 거예요. 지금.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이 중국에서 석탄을 수입 안 한 게 우리나라 요소수 대란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슈가 된 겁니다. 재밌죠? 가끔 이런 웃긴 스토리 있으면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예, 무역 관련해서. 여튼 그래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 거고, 만약에 이게 3개월 전이었다면은 여기서 한 문장 차지했을 수도 있어요. 한 문장. 그럼 요소수 뭐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호의 용어 물어보겠죠. 호의 용어 뭘까요? 31025입니다. 요 비료 쪽이거든요. 여기 질소비료인데 요소는 원래 비료 쪽 관련된 물질이에요. 원래. 그래서 요런 것들 31025의 요소수가 분류가 됩니다. 예. 뭐 하나 알아두십시오. 예. 하나 알아두시고 하여튼 요런 것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캅 26 이런 거 아십니까?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늘다 보니까 이제 뭐 지구 온난화라는 얘기는 지겹게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은 결국은 우린 다 죽는 겁니다. 우린 다 죽어요. 그래서 탄소 저감을 시키자. 2050년까지. 그래서 이제 뭐 캅 26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탄소 저감, 탄소 중립 정책에서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엔 탄소가 또 화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근데 저는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도 엄청 크게 강조하고 있고 국책 사업이기도 하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탄소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탄소 예치소코드 뭐죠?
28035입니다. 예, 그죠? 그렇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는 것도 관세율표에서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공부의 일환이 될 겁니다. 예, 어찌됐든 크게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뉜다. 암기, 응용, 그리고 뭐 이슈. 이슈는 있을 때만 나오고 없을 때는 안 나온다. 예, 그죠? 자, 그럼 결국 암기 응용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부하는 방향을 좀 이렇게 좀 정확히 구분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한 최근 11년간의 기출문제 유형의 어떤 추이를 제가 저 혼자 그냥 방구석 여포마냥 분석한 거예요. 뭐 공신력은 없습니다. 제 내피셜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유형으로 각 연도마다 문제 유형을 나눠봤어요. 제가 나눠봤습니다. 자, 파란색이 암기고요. 이 빨간색이 응용입니다. 2010년부터 보면은 어때요? 응용이 좀 높죠. 문제가 좀 어려웠겠네요. 그죠? 단순 암기는 없었습니다. 자, 이때는 50대 50이었네요. 요때 13년 어려웠네요. 그죠? 응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15년도 뭐 응용이 계속 많았고요. 근데 16년에는 암기 응용 반반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볼게요. 17, 18, 19년, 20년도 볼게요. 암기 유형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죠. 2020년에 100% 찍었어요. 그 합격률 20% 나온 2020년이요. 100% 찍었다고요. 자, 이때 시험 친 분들, 지금 시험 공부하고 계신 분들, 계속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겠죠? 대체로. 그 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뭐 합격했거나 떴거나 하시겠죠. 뭐 물론 일부 장수생이 계시겠지만 대체로 그럴 겁니다. 자, 거진 이쯤부터 공부 시작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관세율표는 이분들이 경험적 통계에 의하면은 관세율표 시험 뭐죠? 암기다. 암기 과목이다. 외우면 장땡이다. 그냥 닥치고 외워라. 자, 2021년 어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고요. 이렇게 20년까지 암기가 장땡이라고 외워서 공부육 이것만 판 사람들 꽈락률 70%. 예, 다 날라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여기서? 그럼요. 공부 지금 시간 있을 때 암기랑 응용 같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패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패턴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없죠? 매년 교수님들이 바뀐다. 시험 문제는 교수님들이 바뀌고 그들은 뭐 그 트렌드를 뭐 따라갈지 안 갈지는 본인이 정하는 거다. 로또보다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맞추냐고요. 여기서 트렌드가 어딨냐고요. 관세율표 트렌드 없습니다. 트렌드 없습니다. 네. 이런 유형으로 봐서 트렌드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도는 있습니다. 암기, 응용, 이슈 요거 세 가지면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암기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암기로 시작을 하셔야 되지만 그 끝도 절대로 암기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공부하셔서 암기 과목이라고 했던 분들 합격 거의 못했습니다. 예. 자, 결국 50대 50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 시험 문제도 가장 안전하게 가려면 50대 50을 고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반은 제가 항상 수업을 하면서 계속 이 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나머지 반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하겠고요. 아, 그리고 맞아.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압축 정리 끝나면은 모의고사 풀잖아요. 모의고사. 이거 모의고사 어떻게 치는지 들으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설명 먼저 드릴게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이게, 1월부터 3월까지는 예.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 토요일 오전, 오후가 있고, 일요일 오전, 오후가 있는데, 여기서 50분간 한 과목 치고요. 50분간 오후에 한 과목 치고요.
50분간 한 과목 치고 50분간 한 과목 치고 찢어놨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50분이잖아요. 우리 원래 실제 시험 시간 80분이죠. 그 50분 왜 50분이냐 그랬더니 1번 문제 하나 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0점짜리 문제 5개 한대요. 그거 하고 50분 하고 뒤에 수업을 한대요. 실강을. 실강하고. 이거를 3개월 동안 한답니다. 좋습니까, 이거? 좋나요? 잘 모르시겠죠? 이거 상당히, 제가 또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왜죠? 우리 지금 이거 왜 이 짓거리 하고 있죠? 지금 왜 이거 암기 응용 보고 왜 하고 있죠? 내년도에 시험 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험 그냥 뭐 쉽게 9 to 6 치죠? 이때 다 칩니다. 이때 뭐 하죠? 혼자 씁니다. 혼자 써야 돼요. 계속 외운 거 써야 됩니다. 시간 관리하면서 계속 그 흐름을 느껴야 된다고요. 9시부터 6시까지는 한 번에 네 과목 다 쳐야 되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간에. 자신이 없든 있든 간에 1월부터는 그 짓을 계속 6개월 동안 해야지 실제 시험장 가서 안 떠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3개월을 이 짓을 하고 4월부터 5월, 6월만 한다고요? 힘듭니다. 시간 안배하기 힘듭니다. 그때 적응해가지고는 시간 분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 듣고. 자, 그리고 7월부터 지금 우리 12월까지 계속 수업했잖아요. 또 한다고? 이거 도움이 될까요,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실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는 시간은 맥시멈이 12월까지입니다. 나머지 6개월은 진짜 혼자서 지독하게 하셔야 돼요. 진짜 지독하게. 그 시간에, 그 중요한 시간에 토요일, 일요일을 이 짓거리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저는 흥분했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왜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토요일 하면은 여러분들 시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혼자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이때 안 떨려고, 이때 시험에서 오는 그 중압감을 이겨내는 훈련을 1월부터 6월까지 하는 건데, 그거를 3개월을 이러고 있으면은, 이 현실 파악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어요, 학원에. 이거는 좀, 잘 모르겠다, 나는. 이거는, 나도 물론 수험생인 적도 있었는데, 이게 1월부터 모르더라도 글 쓰면서 그 쓰는 연습 시간을 느끼는 그 경험, 9 to 6 동안 내가 지구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 훈련을 하는 게 6개월 동안의 시간인데, 이걸 해버리면은 도움이 될까 모르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겁쟁이 수험생들이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잘 모르니까, 겁이 많으니까 자꾸 그냥 누구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예. 이때는 지독하게 혼자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저랑 생각이 같으신 분들은 계속 팀장님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박 팀장님 아시죠? 가셔서 말씀하시라고요. 가셔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제 얘기는 하지 말고 송영현 강사님 했다고 하지 말고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짓거리 왜 하냐고. 그러니까 심지어 1번 문제만 푼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실강을 하는데 이때 1번 문제 풀이도 하고 10점짜리 문제 5개 딴 것도 그냥 수업을 한대. 이게 뭐야 이게. 그냥 깔끔하게 하루 딱 치고 강평 강의 찍으면은 그거 여러분들 보면 되잖아요. 시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통제해야지.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근데 제가 이렇게 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내 영상을.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기합니다. 예. 안 봅니다. 뭐 이건 또 보려나. 여튼 간에 여러분, 저랑 생각이 같으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생각 같으시면 꼭 전화하세요. 진짜 이거 문제입니다. 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좀 서론이 길었네요 오늘 그죠? 그렇지만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제 관세율표에 대해서 공부의 방향성을 잡게 한다면은 뭐 이 40분은 아깝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혹시 이번에 수업하면서 또 OT니까 없나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예, 그렇죠. 제가 이렇게 다 얘기했으니까. 여튼 뭐,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 기본 이론서를 갖고 오세요. 우리 그때 안 봤던 총설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호해설 몇 개 언급해 드리면서 분류체계 계속 정립해 드릴 겁니다. 예, 잠깐 그러면은 한 10분만 쉬었다가 바로 이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예.